안녕하세요. 자, 이 자료 잠깐 보실래요? 일부는 책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일부는 이제 책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나중에 제가 책은 수정해 드릴 거예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사항인데, 이제 주차별로 관련된 부분을 프린트로 좀 배부를 해드릴 텐데, 오늘이 양이 좀 있어요. 뭐 다음 주는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요 진행하는 부분이 이번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듣고 나셔서 우선 책으로 복습을 하시고 시간 될 때 요걸 한번 편하게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실 때 진하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거 위주로. 나머지는 다 그게 바뀐 거니까 좌우표를 보시면서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된다는 거. 자, 앞에 보시죠. 자, 3월, 4월 개념 완성 강의 들어갑니다. 오리엔테이션 끝. 화이팅! 자, 취득할 때 취득세 세금을 내요. 요걸 한 2주 정도 배울 거예요. 평균 3문제, 작년 2문제. 8주 차에 다 알게 돼요.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 취득세를 배울 때 취득 개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편안하게 보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자, 건물을 신축합니다. 또는 간척을 해요. 무예 소유를 창조했죠. 이런 것을 원시. 책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앞에 보세요, 앞에. 책을 보라고 할 때만 보시고. 계속 앞에 보세요, 앞에. 책 찾지 말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넘겨받는 게 승계. 유상으로 승계받을 수도 있고 무상으로 승계받을 수 있죠. 그러면은 유상이 매매가 있고 교환 등이 있고 바로 볼 거예요. 무상은 상속이나 증여나 기부 같은 거. 그럼 매매가 일어나면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취득하는 쪽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죠. 취득세. 교환이 일어나면 을쪽을 잠깐 본다면 토지를 주면서 상가를 넘겨받잖아. 그럼 상가를 넘겨받았죠. 취득할 때 취득세. 쌍방 대가 지급한 겁니다. 교환은 유상거래고. 자,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나면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이, 살아있는 사람이 증여자인데 요 상속인은 취득세를 내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넘겨받았죠. 그래서 무상취득을 불문한다는 거. 그다음에 증여를 받으면 역시나 취득세. 요게 양가를 봐. 원시 승계, 승계는 유상 승계가 있고 무상 승계가 있고요. 양가를 2번. 의제라는 것은 요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것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내가 옛날에 임야를 갖고 있었어요. 그 가격이 1억. 이거 좀 이따 배웁니다. 대지로 지목을 변경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액이 증가하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지목을 변경했을 때 앞에서 언급한 원시 승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유로 경제적 가치가 상승했죠. 상승한 부분을 강제적으로 획득한 걸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의제. 그러면 대표적으로 토지를 지목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했다. 이게 이제 작년 시험 지문인데 질문 드려볼까요? 지목을 변경하면 대부분은 가액이 증가해요. 근데 만약에 미친 사람이 있다 가정해 볼까요? 내가 갖고 있던 대지를 자기는 산을 갖고 싶은 거야. 임야로 바꿨어. 아니, 만약에. 그러면 가액이 상승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 그건 의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 어떻게 알아? 차량 등을 종류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존에 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볼까요? 그게 이제 개량하거나 수선. 과점주가 제일 중요하죠. 자, 이제 동그라미 3번까지. 자, 4번. 과점주인데, 요거는 책 보지 마세요. 좀 이따 볼 거니까 별도로. 취득세는 요 박스에 열거된 것을 취득해야만 세금을 때리거든요. 다시 배울 거예요. 쭉 편안하게 읽어보시면서 주식이라는 단어를 찾으세요. 벌써 읽었어요? 빠르네.
쭉 읽어봐요. 나중에 더 필요하니까. 주식이란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매입하면 원칙은 취득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겁니다. 그거부터 기억하시고요. 지금부터 의제 규정을 들어가요. 주주는 법인에게 돈을 줍니다. 돈 주는 것을 출자한다. 대가로 주식을 넘겨받죠. 그 원래는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주주가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매입한 주주가 있네요. 이런 주주를 과반수를 점유한다고 해서 과점주주. 그럼 과점주주도 서류상으로는 주식을 매입을 했지만 상황이 바뀌어요. 이 주주는 법인을 독과점할 수 있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재를 하냐면 법인 명의로 앞에서 열거한 부동산 등이 100억 원 있었다 가정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주주 지분 비율을 60%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60억이라는 부동산을 주주도 취득한 걸로 의제를 해요. 근데 그럼 주의사항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소유권은 그대로 법인 거예요. 주주가 이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그것은 사실상 취득이죠. 앞으로는 그대로 법인 건데 주주는 서류상은 주식을 취득했지만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분 비율만큼 주주도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세금만 때리겠다는 거.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풀겠지만 시험 자료에서는 자료를 줘요. 법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등 가격을 줍니다. 그 다음에 지분 비율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60%라고 주는 게 아니고 시험에서는 분모로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를 줘요. 몇 주를 발행했다고. 그리고 분자로는 우리가 취득한 주식수를 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례 문제를 왜 못 푸나 봤더니요. 90%가 이 지분 비율을 계산을 못해요. 농담이 아니고. 총수를 분모에 갖다 놓고 취득 주식수를 분자로만 갖다 놓으면 되잖아. 그거를 못 하시더라고. 왜 못 하나 봤더니 자료를 못 찾는 거예요. 그걸 미리 좀 찾아서 지분 비율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60% 있죠? 그럼 60억. 요게 동그라미 기억. 과점 주주는 100분의 50 초과요. 요거 이상으로 바꾸면 틀려요. 같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니은은 뭐냐면은 서류상으로는 과점주가 됐어요. 그렇다고 모두 세금을 때리는 건 아니에요. 니은 중에 어느 하나에 들어간다면 세금은 때리지 않습니다. 그럼 니은에 들어가는 것은 과점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되지 않는다는 거. 첫 번째, 법인을 처음 만들 때가 설립이죠. 갑이 60% 지분을 출자했네요. 그럼 서류상으로는 과점주가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기가 아닌 투자 개념으로 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친인척 자기 부동산 다 팔아서 법인을 설립했거든. 근데 1년이 지나서 연구개발이 실패한 거야. 그럼 이 집안은 망할 거 아니야. 그럼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법인을 만들었을 때는 제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법인을 독과점을 하고 싶은데 세금은 내기 싫어. 그럼 언제부터 하시면 돼? 설립. 그럼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연구개발이 성공하면 우리는 대박. 연구개발이 실패하면 우리는 쪽박. 아름다운 세상이죠. 이 행복성이 맞는 거야. 자, 두 번째. 갑을병이 433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회사가 을 주식을 세상에서 없앤 겁니다. 주식을 다른 말로 자본. 없앤다. 감자. 그럼 상대적 지분 비율이 갑이 7대4가 되잖아. 50%가 초과되죠. 이건 자기 의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재하지 않아요. 감자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50% 초과는 내 것만 놓고 판정하는 게 아니고 친인척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칩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 모두 합쳤더니 60% 과점주주네요.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자녀한테 10% 지분을 이전합니다. 그러면 특수관계인 내부자 간에는 주식이 이동됐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 전체 지분 비율 변동은 없잖아요. 얘도 60, 얘도 60. 그럼 세금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 요겁니다. 그래서 설립, 감자,
총 주식별 변동이 없다. 그러면 의지하지 않는다. 이게 아닌 경우라면 디귿 지분비율만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갑이 40%였네요. 1년 지나서 연구개발 성공합니다. 암암리의 을 주식을 20 매입했네. 그럼 60으로 바뀌었죠.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최초로 50%가 초과됐네. 이때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제지합니다. 60%로 의지합니다. 그러면 60억. 이 상태에서 갑이 다시 병 주식을 10%를 매입했어. 그럼 이 경우라면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지분 비율이 증가됐죠. 그때는 증가분 10%. 최초면 모두 증가된 경우는 증가분. 그러면 여기서 60을 의제받고 10% 의제받죠. 합치면 얼마? 70. 지금 얼마예요? 70. 완벽하게 갑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나중에 사례 보겠지만 질문 드릴게요. 설립 시에 50%요. 답변 잘해요. 틀려도 되니까 크게. 과점 주주예요? 아니에요? 빨리. 아니에요. 왜? 초과가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지? 어머? 이거 갑자기 잘하면 안 되는데? 뭐 좀 이따 못하겠지?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지나서 60%로 바뀌었네. 그 밑에는 최초죠. 60. 근데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지분을 팔았어. 30으로 줄었네. 그러면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아닌 상태로 바뀌었잖아요. 다시 주식을 매입한 거야. 나중에 70이 됐네. 이때는 질문, 최초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최초는 여기였잖아. 그럼 이때는 60하고 70만 비교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얼마? 10. 그거예요. 보시면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이전 과점주주가 된 당시 비율보다 뭐한 부분을? 증가부. 여기를 벗어나서 시험에 낸 적은 없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1번 140페이지. 자, 지금은 지문을 다 보는 게 아니고 오늘까지 배운 것만 볼 거예요. 좀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똑같은 화면이. 취득세가 과세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묶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기억하고 리을만 묶어요. 좀 이따 다시 이 화면 보여드릴게요. 니은 디귿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기억을 볼까요?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바뀌어서 가액이 뭐 됐어요? 증가. 요건 충족했죠. 그러면 과세하는 거예요. 기억은 들어가셔야 돼. 보기에서. 자, 니은 디귿 건너뛰시고, 자, 리을. 공유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했네.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그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 보기에서 기억하고 리을은 들어갑니다. 우선 요 두 개만 볼게요. 두 개만. 좀 이따 볼 것이고. 저보다 빨리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자, 2번. 이거는 1월 달에도 이미 풀어봤던 것이죠. 자, 보시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가 아닌 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 보시면 뭐가 보여요? 설립. 과세하지 않죠? 들어가야 되고. 자, 리을을 먼저 볼게요.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됐는데 바깥에서 봤을 때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리을 들어가네요. 자, 처음 오신 분들 니은하고 디귿을 묶어두세요. 니은하고 디귿을 묶으시면, 자, 니은.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식을 취득합니다. 자, 최초죠. 그럼 이때 모두 의지하잖아. 모두 가서 하는 것이고. 자, 디귿.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주식을 취득해서 지분비율이 증가됐죠. 어디 부분을? 증가분. 최초면 모두 증가된 경우는 증가분. 과세하는 겁니다. 그럼 과세가 안 되는 걸 찾는 것이니까 기억하고 리을로 두 개. 정답은 3번.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는 2번의 정답이 3번이라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기를 각각과 OX로 판정하는 연습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일 빠른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 지문 중에 유사한 지문이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거만큼은 내가 정확히 OX를 판정하겠다. 그럼 무조건 80점 정도 나와요. 어떤 과목 불문하고. 자, 두 번째, 누가 이제 세금을 내느냐인데, 요 납세 의무제 등을 강의할 때 개정된 게 나올 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중요한데. 자, 편안하게 보시죠. 편안하게. 다음 달에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단순 가정을 할게요. 주택을 팔아서 돈을 벌더라도 주거생활 안정 목적으로 세금을 때리지 않습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상가를 팔면 무조건 과세라고 가정을 할게요. 단순 가정이에요. 등기부상은 내가 상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99%는 상가로 사용하다 팔아요. 당연히 과세입니다. 그런데 이 상가를 만약에 내가 주거용으로 이용하다 팔았다. 우리는 과세관청에 주택으로 이용했다는 것만 입증을 시켜주잖아요. 이건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마인드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세법 공부할 때. 반대로 등기부상은 주택이에요. 그럼 99%는 주택으로 사용을 해요. 그럼 대부분 비과세가 가능한데 주택을 상가로 이용하다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 제가 예를 든 게 단독주택에서 음식점 하는 사람들. 그럼 실질적으로 상가를 이용했죠? 요게 과세관청에 확인되면 얘들은 과세합니다. 왜 이렇게 가야 탈세가 안 되냐면, 만약에 서류상으로만 과세 유무를 판정하잖아요. 우린 모두 악용할 거라고. 만약에 서류상 주택이며 모두 비과세가 되면 우리는 모두 주택으로 허가 받아놓고 상가를 이용하면 되잖아. 방법이 안 생기거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법은 사실상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과세 유무를 판정하다는 거, 다른 법과 차이점이에요. 이 마인드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법에 관련된 과목을 옛날로 말하면 법학과에서 안 배우는 거예요. 경상계열 쪽에서 배우지. 뭐 회계학이나 경영학 쪽에서. 그래서 사실상하고 공부상이 다르다.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는 뭐를 원칙으로 한다? 사실.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공부로 갈 수 있습니다. 다시 언급할 것이고요. 자, 그럼 이 얘기예요. 극단적 가죠. 부동산을 내가 매매로 취득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했어요. 월요일 날. 그럼 사실상 취득행위 일어났네. 근데 내가 등기를 내 명의로 금요일에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취득세 세금 내는 것을 월요일부터 세금을 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다, 등기해야 되니까 금요일부터다.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월요일이다, 금요일이다. 월요일. 오, 잘하네. 그래서 재미가 없네. 사실상 취득, 지난주에 맛있는 밥을 먹어서 그러나 사실상 잘 먹었어요. 사실상 커피도 너무 맛있었어. 커피는 누가 산 거지 근데? 사장님 커피 진짜 맛있었어요. 또 사주세요. 저 되게 좋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되게 좋아해요. 다른 커피 안 먹어요. 저 한겨울에도 아아밖에 안 먹어. 설탕 같은 거 넣으면 안 돼. 카푸치노 안 먹어. 버려 그냥. 자, 보시면 뭔 얘기하다 말았지? 보세요. 사실상 취득 행위가 일어났다면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때부터. 요거는 나중에 언급할 거예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연대 납세무라는 단어가 보이잖아요. 이건 제가 8주차에 다시 강의할 내용이고, 우리 뭐 1, 2월 달에 강의 듣던 분들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 그냥 서로 같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만 그냥 느끼시고, 직관적으로. 자, 가볼게요. 26페이지. 26페이지. 자, 1번.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했죠? 그럼 세금 내는 겁니다. 매매가 일어났다면 양수인이 세금 낼 것이고, 지목을 변경하면 그 소유자가 세금 낼 수 있다는 거. 자, 2번. 그림을 잠깐 보세요. 건물 주인이 갑인데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영업하려고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돼 있네.
그럼 영업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을이 건물 주인한테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얘가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을이 건물 주인 허락을 받고 직접 설치했네. 그럼 이게 계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건물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간단한 논리요. 이거 임차인 건물이에요, 임대인 건물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이 세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설치한 사람을 가설한 사람. 그래서 가설한 사람이 세금 내는 게 아니고 건물의 주요 본체 구주부를 가지고 있는 건물 주인이 세금 낸다는 거. 그래서 2번 보시면 주체 구주부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세금 누가 낸다? 주체 구주부. 좀 이따 법조문 보면서 요건은 볼 겁니다. 자, 3번. 토지를 지목 변경을 하면 당연히 변경 시점 소유자인데, 자, 그림을 볼게요. 정비 사업 등을 해요. 그럼 우리는 토지를 사업 시행자한테 제공해주고 나중에 새로운 토지를 받겠죠. 이게 공법에서 말하는 환지, 토지를 교환한다. 그럼 질문 드릴까요? 이 환지로 받는 것은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 시행을 할 때 우리를 앞으로 조합원이라 명할 겁니다. 뭐라 명한다? 조합원. 그러면 환지는 우리가 세금 낸다는 거. 그럼 우리 토지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사업 시행자한테 비용을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어. 나는 땅이 많잖아. 내 땅의 일부를 사업 시행자한테 요거 팔아서 비용에 충당하라고 넘겨주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법 시간에 채비지라고 배워요. 그래서 이 채비지라는 것은 토지를 비용에 대체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공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사업 시행자가 모든 토지를 환지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공원 같은 걸 못 만들잖아. 그래서 그런 부지를 놔둔다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 명한다? 공공용지. 그래서 공공용지라 우리가 제공한 채비지를 합쳐서 전체 뭐라고 표현한다? 보류지. 보류해둔 땅. 그러면 이 보류지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그럼 세금 누가 낸다? 사업 시행자인데 지금부터 공부를 하실 때 세법 시간에 환지 개념이 뭐고 보류지가 뭔지를 너무 애쓰려고 하지 마시고 느낌만 기억할게요. 아, 환지는 꾸불꾸불한 내 거 토지를 주고 반듯한 바둑판 토지를 받는다. 그럼 내가 받는 것이니까 나는 조합원이네. 그럼 내가 세금 내고. 근데 모든 토지를 환지로 정할 수 없으니까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 그게 뭐다? 보류지. 그럼 누가 세금 낸다? 사업시행자. 그렇게만 느끼고 넘어가시라고. 그러니까 너무 장황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공부를 할 때. 자, 요거. 환지는 조합원, 보류지 등은 사업시행자. 과점 주주는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일 수 있어요? 아까 아버지, 어머니, 자녀잖아. 그럼 여러 명이 서로 같이 납부할 무슨 납세무 진다? 연대 납세무. 상속을 받으면 당연히 상속인 각자가 세금 내는데 자녀가 여러 명일 수 있죠? 여러 명이 서로 같이 납부할 연대 납세무고 가로가 중요해요. 자, 보세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줄여서 유증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유언으로 증여한 유증도 서류 형태는 증여계약이에요. 근데 세법은 서류가 중요하다, 사실이 중요하다. 사실. 질문 드릴게.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으로 증여한 거잖아요. 그럼 효력이 언제 발생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언이니까. 그럼 사망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법은 유증을 받잖아. 상속에 포함을 시키는 거야. 왜? 돌아가셔야 발생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뭐를 했어요? 유증. 그럼 어디에 포함한다? 상속에 포함한다. 이게 작년 시험 지문. 당연히 뭐 신탁재산 들어가는 것이고. 6번 그림 보세요. 재건축 지역에서 주택을 100명 갖고 있네. 이게 철거되죠? 우리잖아. 우리는 조합원. 단체를 결성합니다. 조합. 아파트를 150채 지었을 때 100채는 우리가 받아야 되죠? 우리가 누구다? 조합원. 그럼 나머지 다 설명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세금 내는 거다? 조합원. 그 얘기입니다.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인데 가로는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들 재건축 같은 걸 할 때 상식적인 거예요. 단독주택 철거하죠. 철거해야 되죠. 거기다 단독주택을 지어요?
아니잖아. 뭘 짓는 거야? 아파트. 그 공동주택이야. 이건 상식이거든. 근데 작년에 시험 문제는 뭘 냈냐면 공동주택 등은 이거 아니라고 문제를 냈거든. 이 어이가 없더라고. 어이가 없어. 아니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단독을 어떻게 지어? 타산이 안 나오는데 당연히 아파트 지어야지. 그래서 이 조합 부동산은 당연히 뭘 말하는 거다? 아파트를 말한다. 그래서 가로 보시면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는 거. 가로. 자, 7번을 건너뛰시고요. 8번하고 9번.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다가 정원을 조성 설치하네. 그럼 토지 소유자 가격이 상승하고 9번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정원을 설치하니까 건축물을 택하는 자. 그래서 요거 8번하고 9번은 틀린 지문으로 내기가 좀 힘들어. 토지는 토지, 건축물은 건축물. 4년 전에 신설한 법조문이에요. 아직 출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요거예요. 좀 이따 다시 나올 거예요. 요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요거 끝나고 이제 어렵지. 위탁자가 부동산을 100억 원대를 갖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재산 운용을 잘 못하니까 전문 기관한테 맡기려고 해. 그래서 맡기는 쪽을 지금부터 위탁자, 맡아서 운용하는 쪽이 수탁자. 이것을 신탁이란 말을 씁니다. 믿고 맡긴다. 그러면 신탁이 설정되면 위탁자 부동산이 등기부는 수탁자로 넘어가요. 질문. 정말로 소유권 넘긴 겁니까? 믿고 맡긴 겁니까? 믿고 맡긴 것이니까 이것은 사실상 이전이 아니에요. 서류상으로는 등기전이 됐지만 세법은 서류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 사실상 이전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때려. 그러면은 넘겨받는 쪽에서 취득이 아니고 나중에 신탁이 끝나면 다시 등기부가 이렇게 위탁자로 넘어가죠. 취득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건물 주인 자체가 바뀔 수 있거든. 그러면 위탁자에서 새로운 위탁자로 건물 주인이 바뀐 거야. 이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요거예요. 키워드가 위탁자 지위의 이전.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면 수탁자로 넘어간 걸 말하는 거다.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 건물 주인. 그럼 세금 누가 낸다고요? 새로운 위탁자. 12번. 요거는 복잡하게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우리 하지 말고 단순하게만 가정할게요. 약간 제가 편법을 쓰는 것이니까. 자, 재개발 지역 등을 가볼까요? 단독주택이 한 300세대가 있네. 한 달 정도 포크레인 불러갖고 싹 철거해서 밀어버렸어. 또 어느 날 우리 집 아파트에서 그쪽 지역을 딱 봤더니 이게 허 벌판이야. 돼지밖에 없어. 근데 막 쿵쿵 소리 들리다가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아파트가 1000세대가 딱 들어서네. 그럼 질문. 그 아파트 건축물은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지. 새로 만든 거잖아. 그럼 무슨 취득이야? 원시. 어렵나? 다시? 쫙 철거했어. 아무것도 없어. 흙밖에 없어. 1000세대 아파트가 딱 올라갔어. 건물 무슨 취득이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 돼. 우리가 원시 취득이야. 동의하시죠? 그런데 토지는 원시요 원래 있었어. 원래부터 내 거였잖아. 그럼 승계가 될 수가 없거든. 근데 조건이 있어. 면적이 초과될 수 있잖아. 내가 제공한 것은 100인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받은 게 120이야. 그럼 얼마가 초과돼서 20. 그거는 승계로 본단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럼 끝났어. 보세요. 건축물 무슨 취득? 원시. 토지는 승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필요해.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한정. 초과하지 않으면 승계가 아니다. 너무 쉽잖아. 이렇게 하면 되지. 나는 천재인가 봐. 반응이 없네. 일산은 애정 표현이 없어. 근데 밥은 사주니까 좋더라. 커피도 사주고. 이런 학원이 없거든. 뭐라고요? 당연하죠. 자, 11번. 자, 그림 보세요. 밑에 그림.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여기까지 1, 2호랑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 더 어려워. 본인 채권을 확보받기 위해서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가압류 같은 게 문제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갑 명의로 최근에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는데 얘 명의로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압류를 못 들어오잖아. 그러면 을이 갑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빨리 등기하라고. 등기 안 하지. 바로 압류 들어오는데. 그래서 을은 법원에 등기를 하자고 신청을 하는 거야. 법원에 얘기를 해. 이게 채권자 대의 등기. 그러면 신청은 을이 했지만 얘 명의로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할 때 세금을 누가 낸다? 갑이 내는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11번.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다 필요 없어. 여기 키워드예요. 누구 소유 미등기 건물이에요? 갑. 그럼 당연히 등기 누가 하는 거야? 갑. 그럼 갑이 세금 낸다고. 그런데 3년 전에 법을 신설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채권자 대의자 을은 납세 의무자 갑을 대신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런 경우라면 지자체장은 채권자 대의자 신고 납부 의무가 있으면 납세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뭐한다? 즉시 통보한다. 최근에 계속 내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기초. 자, 여기까지 다 했고요. 자, 그럼 아까 봤던 문제 다시 보실래요? 아까 봤던 문제 1번 문제 볼펜 끼워두라 그랬어요. 자, 아까 1번 문제에서 기억하고 리을은 판단을 했죠. 이제 디귿까지 판정할 수 있거든. 오늘 범위까지만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물론 강의를 듣던 분들은 니은도 이미 알고 있어. 근데 문제를 못 풀더라고. 건너뛰시고. 자, 디귿을 볼까요? 토지를 사실상 취득을 했는데 뭐 안 했어요? 등기. 그래도 세금 낸다 안 낸다? 낸다. 그럼 디귿도 들어가야 돼. 그러면 기억, 디귿, 리을 다 들어가요. 니은은 다음 주에 봅니다. 다음 주. 저보다 빨리 보지 마시고요. 자, 5번. 역시나 1, 2호짜리 풀었던가? 5번. 작년 문제. 취득세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취득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 등 유상. 여기까지는 맞네요. 근데 기부는 제외. 아니죠. 기부도 포함. 유상, 무상을 불문하니까. 그럼 기억은 틀렸어요. 그럼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되죠. 2번은 답이 되면 안 되고. 니은, 이게 요건이에요.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거. 이게 조건인데 이걸 답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누가 세금을 낸다? 주체 구조부. 그럼 니은은 맞는 말이죠. 그럼 보기에서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봐봐요. 1번하고 3번만 니은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문제를 푸실 때 혹시 시험 보신 분들은 이 경우에 디귿, 리을은 영향을 안 미치잖아. 어차피 1번하고 3번 중에 답이니까. 그럼 우리 뭐부터 확인해야 돼? 미음부터 확인했어야 돼. 시간 줄이는 방법. 미음을 봤더니 조합주택용 부동산에는 봐봐요. 공동주택 등은 조합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조합원이 특한 곳으로 보지 않는다. OX, X 본다. 당연히 이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뭘 말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을 말한다는 거. 그럼 미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정답은 뭐밖에 안 돼? 1번. 그러면 디귿하고 리을은 틀렸겠지. 그럼 우리는 연습이니까 디귿.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뭐 됐어요? 증가. 그럼 맞는데 감소가 들어가면 안 되지. 얘가 빠져야 되지. 감소 때문에 답이 안 되고. 자, 리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유증은 뒤에가 다 틀린 거야. 상속으로 보지 않는다가 아니고 상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가 다 틀렸어. 상속으로 봐서 상속인 각자가 세금을 내는 거야. 싸그리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유증은 상속이 아니라고 뒤에 표현한 것이니까 아니죠. 어디에 포함해야 돼? 상속에 포함. 작년 문제. 확실히 어렵죠. 전에 문제보다는. 올해는 더 어려울 거예요. 매년 세법은 어려워져. 그래서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렵게 내. 5년 연속.
그래서 매년 서포 선생님들이 욕을 좀 많이 먹어요. 시험 끝나거나. 그래서 저는 좋은 게 있더라고. 오래 살아. 원래 욕 먹으면 오래 산다며. 저 오래는 욕을 안 먹고 싶은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모든 선생님들 다 욕 먹어. 왜냐면 어려우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점수가 많이 안 나올 거거든. 그러면 우리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 자기 탓을 안 해. 남 탓을 하지. 이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야. 화이팅! 자, 워밍업 끝. 자, 이제 지금부터 집중할게요. 여기 프린트 들어갈 거고. 자, 갑니다. 기초인간화 강의를 하고 개정된 거 바로 들어갈 거거든요. 사례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사진도 찍으셔야 되고. 그 개정된 거 제가 하는 말을 놓치시잖아. 좀 이따 2교시도 붕 떠요. 연결돼, 조문 자체가. 이게 중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조금 체계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능 강의 좀 천천히 해드릴게요. 한마디 잘해드린다고. 자, 갑니다. 밑에 그림 보시죠.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간 직계존비속.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이 이전될 수 있죠? 원칙은 항상 증여로 갑니다. 이것부터 기억할게요. 생각하지 마요.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 매매 계약서를 썼어. 과세관청은 뭐로 간다? 증여로 갑니다. 우리 매매 계약서 믿지 않습니다. 속인 거래로 봐요. 원칙은 증여. 그런데 법에서는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어. 열거된 단어 중에 하나가 보이잖아요. 그때는 대가를 지급한 게 객관적으로 확인돼. 속일 수가 없어. 유상거래로 간다는 거. 그게 아니면 증여거래입니다. 자, 위로 가시면 1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요. 여기에 사촌형, 사촌 동생 등은 들어가지 않아요. 배우자나 부모, 자식과 형제 자매도 안 들어가. 와, 난 작년에 강의할 때 형제 자매를 직계존비속이래. 아니, 그럼 형이 동생을 낳았어?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상식적인 문제인데. 부모, 자식과만 말하는 거야, 직계존비속은. 형제 자매가 아니고. 원칙은 뭐로 간다고요? 증여. 근데 2번. 자, 첫 번째. 자녀가 망했어. 자녀 부동산이 법원 경매로 넘어갔네. 부모님이 법원 가서 최고 가격 선에서 그 부동산을 낙찰받았네. 그럼 자녀 부동산이 부모님 명의로 이전되죠. 법원 경매를 통해 넘어왔잖아. 대가 집한 거 속일 수가 없다. 유사. 공매 마찬가지고요. 자녀가 망했어. 그러면 법원에서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죠. 그럼 법원을 통해서 부모님이 이전받은 겁니다. 대가 집한 거 확인되고. 막교환했네. 남편 상가가 아내분한테 등기전되고 아내분 토지가 남편 명의로 등기전됐네. 등기부상 양쪽 다 이전된 거 확인됩니다. 못 속입니다. 유상거래. 여기에 예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작년까지는 대가를 지급한 게 확인되며 유상거래로 가. 첫 번째, 소득증명. 자녀가 부모님 부동산을 이전받고 대가 10억 원을 이체시켜줬는데 그 10억 현금이 삼성전자에서 10년 동안 근무했네. 소득세 낸 자료로 확인되네. 입증되죠? 두 번째, 자녀가 갖고 있던 기존 재산을 처분한 돈 또는 은행에 담보로 맡긴 돈으로 대가를 지급한 게 확인됐네. 은행 계약서 등으로 확인됩니다. 전에 할아버지로부터 미리 상속받고 수중, 증여입니다. 받은 재산으로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줘. 그러면 이렇게 대가를 지급한 게 확인되죠. 무슨 거래로 간다? 유상거래인데 올해부터 요 대가 지급에 예외를 만든 거예요.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작년 2025년 12월 31일 날 개정. 따끈따끈하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개정됐어요? 신설됐어요? 기출질문이 아니에요. 아니야. 아직은 아니지.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하셔야 돼. 이건 기출질문도 더 중요합니다. 자, 가볼게요. 우선 용어부터. 처음 오신 분들 때는 용어부터. 좀 이따 다시 나올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을 우리 시가라고 명합니다. 시가. 흔히 말하는 시세. 이건 중요한 용어 아니고,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사실상 취득가격. 동의어가 비용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11억을 주고 부동산을 매입했다. 주머니에서 얼마 나갔어? 11억. 그게 비용이잖아. 취득가격. 근데 내 거 계약서를 믿을 수가 없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옆집 팔린 계약서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옆집 팔린 계약서로 내 세금을 계산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옆집 팔린 계약서를 이렇게 명할게요. 시가 인정해. 이건 법률 용어예요. 자, 질문. 항상 옆집은 팔릴까요? 아니지. 최근에 거래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시가 인정기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정부는 매년 부동산을 공시해 놓잖아요. 이런 법률로 공시가격. 그 공시가격을 지금 배우는 지방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가 표준액. 같은 말이에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세 개 용어 기억할게요. 나간 돈을 어떻게 명한다? 사실상 취득가격 비용.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시작. 사실상 취득가격 비용. 같은 말이에요. 옆집 팔린 계약서를 시가 인정해. 공시가격을 시가 표준액.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금액이 뭘까요? 시가 표준액. 그러면 과세관청이 시가 표준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겠다는 것은 취지가 세금 많이 걷겠다, 조금 줄여주겠다. 줄여주겠다는 의도, 느낌 기억하시고요. 자, 갈게요. 오늘 받으신 프린트 잠깐 보실래요? 프린트. 책 말고 프린트. 됐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프린트에서는 진한 글씨, 앞에 책에서는 약간 와인색 비슷한 거. 자, 보시면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개정률을 잠깐 볼까요? 배우자 직계존비소 부동산은 원칙은 이걸로 보잖아요. 증여. 이거 똑같잖아요. 증여. 그런데 다음 각호가 1번, 2번, 3번 쭉 말하는 거예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뭐로 본다? 유사. 이거 보였잖아요. 공경매 같은 거. 책에 있는 거 내용 그대로 공경매. 그죠? 여기까지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개정된 거 아니니까. 여기까지 책에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용어 하나 바꾼 게 유상을 이렇게 바꿨어. 올해부터는. 취득하 부동산 등 전체를 유상. 이거 뭐 바뀌었지만 좀 디테일하게 바꾼 것 뿐이니까 뭐 개정된 것도 아닌 거로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 볼게요. 각 호에 1번, 2번, 3번이 있고 이제 4번이 있잖아요. 여기가 바뀐 거야. 자, 4번을 보시면 해당 부동산 등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됐잖아. 방금 전에 뭐 소득이 증명될 수도 있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 그거 있죠. 요 대가 지급에 예외를 만든 거야. 자, 규정 보시기 전에 저를 먼저 볼게요. 작년까지는 뭐가 문제가 되냐? 언론에서 몇 번 나왔거든요. 부모님이 아파트를 20억대 아파트를 갖고 있던 거야. 자녀가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 통장으로 대가를 이체시켜 줬어. 돈도 이체시켜 줬어. 돈도 소득으로 증명이 됐어. 그럼 조문상으로는 문제가 없잖아. 다 입증됐으니까.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아파트 20억짜리면 자녀가 그래도 부모님 통장으로 좀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7, 8억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10억 정도밖에 안 보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무슨 언론이 많이 나왔냐면 주변 아파트가 막 40억대인데 뭐 최근에 뭐 21억에 거래됐다 이런 게 언론에 나온 적이 있잖아. 그게 특수관계간 거래거든. 근데 20억대 아파트를 자녀가 10억만 주고 매입을 한 거야. 근데 그 매입한 금액이 다 확인이 돼. 그럼 과세관청은 작년까지 이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대가 지급한 거 확인되잖아. 근데 현저하게 대가가 낮죠.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뭘 적용하냐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가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대가 지급액이 시가 인정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판단되잖아요. 그때는 증여로 간주합니다. 인정하지 않고 뭐로 간주한다?
증여로 간주. 이걸 이번에 만든 거야. 무조건 나와요. 자, 우선 제 조문을 읽어보고 사례 보여드릴게. 다 이해 갈 거예요. 자, 앞에 볼게요. 제일 나쁜 습관, 저보다 먼저 자료 있는 분들 강의 듣고 나중에 읽으세요. 자, 가시면 해당 부동산 등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유상거래로 가는데 이걸 만든 거야. 다만 올해부터 다만 이게 적용이 안 되겠죠. 그 대가가 돈 지급한 대가가 시가 인정액, 옆집 팔린 계약서 또는 시가 인정액을 모두 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때는 맨 마지막에 시가 표준에 시가 인정액 등으로 기억할게요. 시가 인정액 등보다 이거 봐봐요. 뭐하게? 낮은 경우 이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높은 가격으로 취득했다는 거 과세관청에 개입할 필요가 없잖아. 오케이 땡큐지. 낮은 가격으로 취득을 했어. 그러면 낮게 지급한 대가가 있을 것이고 시험 자료에서 그 다음에 정상적인 시가 인정액 금액을 준단 말이에요. 두 개의 금액을 반드시 줘. 우리는 시가 인정액보다 낮게 대가를 지급했겠지. 이 멘트 기억할게요. 뭐보다 낮게 대가 지급했다? 시가 인정. 그러면 금액이 뭐가 더 크다? 시가 인정액. 그럼 두 개 차익이 나올 거 아니야. 차이가 나는 금액. 그럼 이 차익을 계산합니다. 차익이 얼마 이상이거나 3억 이상 또는이에요. 이거라니까 또는 요 차익이 시가 인정액의 100분의 30이니까 몇 퍼센트? 30%.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돼. 그러면 유상거래로 인정한다. 증여로 간주한다. 증여로 간주. 지금부터 이 조문을 숫자를 암기 안 하면 뒤에 못 쫓아와요. 자, 미리 암기하고 들어갈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차액이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 또는 차액이 시가 인정액의 몇 퍼센트? 30%. 요거부터 암기할게요. 자, 처음부터 시작.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 3억 원 이상 시가 인정액 30.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했지.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차액이 시가 인정액의 30%. 저는 이렇게 읽었지. 이렇게 읽으세요. 똑같이. 시작. 다시. 급해요. 제가 읽는 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끊어서 읽지 못하시면 나중에 뒤죽박죽 되니까 조문대로 읽지 말고 조문을 해석해서 읽자고요.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차익을 다시 쓰시라고. 차액이 시가인정액의 30 이렇게 읽으시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읽었다고 3억 이상 또는 시가인정 이렇게 읽지 말라고. 나중에 해석 못하니까. 차익을 두 번 집어넣으시라고. 이해 갔어요? 네. 다시 시작.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차액이 시가인정액의 30% 이렇게 읽으셔야지 나중에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 둘 중에 하나가 딱 드러나니까. 이해 가셨죠? 네. 크게 두 번 반복. 시작.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차액이 시가인정액의 30% 이상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유상거래로 인정한다. 증여로 간주한다. 증여로 간주한다. 사례 보여드릴게요. 핸드폰 꺼내세요. 찍어놔야 돼. 핸드폰 꺼내셨어요? 이거 찍어두실래요? 찍어두고 제가 강의 설명드릴게요. 다른 학원은 이런 거 안 해드려요. 일산만 해드려. 밥 사줘서. 사진 찍으러 하면 찍으세요. 꼭 안 찍는 사람들이 있어. 어쩔 수 없지 뭐 공부 방법인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합격은 강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빨리 합격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거 안 통해. 우리 나이대에서는. 그 20대에서만 통하지. 한참 머리 잘 돌아갈 때. 자, 강의 들으실게요. 이제 갑니다. 요거예요. 자, 첫 번째 케이스 같이 할게요. 시가 인정액이 얼마예요? 5. 얼마 때까지 지급했어? 3억. 낮게 지급했죠. 뭐부터 계산한다? 차액 얼마? 2억 원이 얼마 이상? 3억. 그러면 3억 이상은 아니죠. 또는 차액 2억 원이 시가 인정액의 30%니까 얼마? 1억 5천. 그러면 2억 원이
1억 5천 이상 충족했다는 거 동의하시죠? 그럼 여기 요건을 충족한 거야. 그러면은 뭐로 본다? 증여로 간주한다. 그런데 밑에 금액을 바꿀게요. 우와, 100억대야. 얼마 주고 찍겠어? 96억. 차익이 얼마예요? 4. 벌써 얼마 이상이야? 벌써 이거 충족했네. 그래서 금액을 두 개 만들어 놓은 게 10억대 거래는 대부분 이걸로 올려. 상대 금액으로. 그리고 100억대 건물은 사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 이건 절대 금액을 올려. 3억.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금액이 10억 원대는 가능하나 상대 금액에 많이 걸리게끔 만들어 놓고, 금액이 높아질수록 상대 금액은 안 걸려. 근데 절대 금액이 걸려. 기획지정부 완벽하다. 그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례를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사례 자체를 시험에 낼 거예요. 금액만 바꿔서. 근데 이건 못 풀어도 돼. 이거는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해하시고 요걸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돼. 다시 한번. 자, 제가 있는 거 다시 잘 보세요.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차액이 시가 인정액의 30% 이렇게 끊어서 읽을게요. 그러니까 차익을 두 번 쓰시라고. 시작.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차액이 시가 인정액의 30% 이상. 네, 10초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어려운 거. 여기 이제 정리가 되면 뒤에 쫓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 잘 보세요. 지금 배우는 법조문은 모두 적용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적용된다?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소. 형제자매 아니에요. 형제자매 좀 더 뒤에 나와요. 자, 여기까지 마저 끝내고 치웠다 하죠. 뭐, 요 지도 유형까지는. 자, 이건 봤던 거 이미 옛날에. 자, 편하게 보시죠. 갑이 4억짜리 부동산이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가정을 주지 않고 4억짜리를 증여로 넘겨주겠대. 여러분들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뭐라고 하면서? 용어 쓰지 말고 고맙다. 고맙다. 자, 그런데 갑이 4억 원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쓴 거야. 그래서 근저당권 채무가 1억에 설정되어 있고, 갑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4억짜리 증여로 넘겨줄게. 그 대신 여러분들 을은 은행 가서 내가 갚을 채무를 대신 부담해 줄래? 그 조건부로 증여해 줄게. 이게 부담부 증여. 그럼 여러분들은 은행 가서 1억만 대신 갚아주면, 부담해주면 얼마짜리를 증여받아? 4. 이게 부담부 증여.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얼마 이득이야? 3억. 뭐라고 하면서 받는다? 덜 고맙다. 이렇게. 여기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 그러면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는 단순해요. 채무액까지는 유상. 채무를 제한 것은 증여. 그런데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배우자 직계준비소. 그러면 우리 계약서 인정한다, 부인한다, 부인한다. 원칙은 증여. 뭘 또 한참 고민을 해요. 지금까지 배웠잖아. 배우잖아. 직계준비소가는 내가 매매 계약서를 쓰든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쓰든 인정한다, 무시한다, 무시한다. 원칙은 뭐로 간다? 증여. 근데 뭘 고민을 해요? 증여지. 이 채무가 입증됐을 때만 뭐로 간다? 유상. 그게 요거예요. 보시면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 채무는 유상. 제외한 것은 증여 그랬는데, 자, 제목 볼게요.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소 간 부담부 증여는 어디를 준용한대? 양가로 1번. 이걸로 간다고요. 원칙은 증여로. 만약에 지금 배우자까지 좀 힘드시면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까지만 공부를 하시고. 자, 화면이 바뀌었네.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이, 이거 중요합니다. 상속인 갑과 을이 600억, 400억을 상속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평균치 상속이에요. 이 정도 못 받으면 가난한 거예요.
표정들이 너 죽을래? 그럼 이 상태에서 을이 조금 좀 그렇거든. 형이 200억을 더 받았잖아. 그래서 이 동생 을이 형한테 부탁을 한 거야. 형이 나 좋아하지? 형 나 좋아하지? 그래도 이게 좀 200억 정도면 좀 그렇다. 그래서 형이 좀 양보해서 형이 한 50억 정도만 나한테 줘라. 그래서 형도 착해. 그래서 형이 50억을 동생한테 넘겨준 거야.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이 600억, 400억은 부모님 돌아가셨죠? 상속? 이건 상속? 두 번째 질문. 갑이 을한테 얼마 줬어? 50억. 갑 죽었어? 이건 증여. 그래서 세금이 두 개가 때려져요. 600억, 400 관련된 상속 관련 세금. 그 다음에 형이 동생한테 넘겨주고 별도 거래야. 이건 무슨 거래를 한다? 증여. 그러면 얘는 증여 관련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볼게요. 원칙은 지분이 감소한 갑이 을에게 뭐 한 것으로 본다? 증여. 그런데 을이 갑한테 부탁을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법원에 상속을 회복하는 소를 제기한 거야. 처음부터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법원 판사가 이걸 이렇게 뒤집은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이 상속이 없는 걸로 봐요. 처음부터 이 상속이 없는 거야. 회복이 됐으니까. 그럼 상속이 처음부터 뭐로 바뀌었다? 요렇게. 이때는 증여는 개입될 수가 없어. 처음부터 뭐로 본다? 상속. 그러면 자, 차이가 발생하죠. 봐봐요. 부탁을 했어. 요거 관련 상속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억 넘겨줬죠. 이건 뭐로 보고? 증여. 그런데 처음부터 뭐를 제기했으면 상속 회복. 답이 나와 있잖아. 상속을 회복. 그러면 이 상속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뭐로 바뀐다? 550억, 450억. 그러면 증여는 개입될 수가 없다. 자, 법조문 보시면 가로 3번. 상속 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득하는 재산 가격, 그 을입장을 말하겠죠. 그때 원칙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그 50억은 뭐 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 그런데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음부터 뭐가 바뀐 거다? 상속. 자, 니은만 기억하시죠? 무슨 말이 보이면 상속, 회복, 청구에서. 그럼 이 경우에는 증여는 개입된다, 개입되지 않는다. 개입되지 않는다는 거. 한 번에 안 돼요. 한 6개월 들으셔야 돼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9번 문제로 가보시죠. 9번. 9번 가졌어요? 자, 보시면 취득세, 납세무 틀린 거 1번 또 나왔네요.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무슨 행위가 일어났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네요. 2번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세금 낸다? 조합원. 맞죠? 3번 직계존비속간인데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됐죠? 그 원칙은 뭐로 본다? 유상. 다만 이 대가가 현저하게 낮을 수 있죠. 그땐 그 멘트를 줄 것이고, 그게 아니면 이걸로 가시고. 자, 4번. 무슨 말이 보이세요? 교환. 교환은 유상거래예요, 무상거래예요? 유상. 근데 무상으로 본다. 아니죠. 뭐로 본다? 유상. 정답은 4번. 5번. 키워드 뭐가 보이세요? 공매, 유상. 맞죠? 얼마나 쉬워요? 자, 그러면 보시죠. 지금까지 납세 의무자라 취득 유형까지 봤단 말이에요. 오늘 강의 중에 마지막에 했던 증여로 간주하는 거 있죠? 이게 가장 어려워. 요거만 정리가 되면 좀 이따 우리가 이제 과세 표준할 때 복잡한 게 또 나오거든? 그거 바로 이해가 가요. 용어만 바꾸면 되니까. 자, 요거만 하나 정리해 볼게요. 종전까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가 부동산이 이전되면 원칙은 증여로 보는데 대가를 지급한 게 확인되면 유상거래로 가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던 게 대가를 현저하게 낮게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걸 방지하는 조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집 팔린 계약서가 뭐고 시가 인정액. 그게 산정할 수가 없다면 시가 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지급한 거야, 대가를. 그래서 시가 인정액 등과 대가 이 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줘요. 이 차익이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 또는 차액이 시가 인정액의 30%. 그러니까 차액을 반드시 2번 집어넣으세요. 그래야지 이게 양쪽 매치가 돼. 근데 우리가 책대로만 읽어버리면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 이렇게 읽으면 나중에 이게 또는이라는 게 정리가 안 돼,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차액이 이렇게 차액이 이렇게 끊어서 읽으시라고, 정확하게.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 오히려 기억이 더 오래 가요. 저를 믿으시고. 됐죠? 자, 화이팅. 축하드립니다. 한 문제 맞추신 거. 쉬었다 하죠.